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단식이 길어지고 있는데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걱정이 많죠. 저희가 이제 의원들 전체 의원들 이름으로 단식 중단 요청도 어저께 의총에서 결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당에 소속돼 있는 모든 분들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빨리 이 단식을 중단해서 새롭게 이번에 이제 국회 투쟁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단식은 뭔가 목표를 내걸고 하는 정치적 단식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 윤석열 정부와 국힘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때 강기정 정무수석이 가서 또 대화도 나누고 건강 상태도 여쭙고 이렇게 하고 또 뒤에는 이낙연 총리까지 가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빨리 단식을 중단하라는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요번에 이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단식하는 다수당의 대표를 검찰에서 2번씩이나 불러서 이렇게 조사한 또 전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야당 대표와 야당을 탄압하는 이 윤석열 정부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적 실종 문제가 하루속히 대화와 타협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 단식의 목표가 뭐냐? 방탄 단식이라는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볼 수 있어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명확하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문제부터 해서 지금 언론 장악, 뭐 또 이 최상병에 대한 그 문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탄핵까지 나왔던 국방부 장관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폭정이라든가 폭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사실 이재명 당대표의 그 방탄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단식 투쟁을 걸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그것만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1야당 대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안 돼요, 이게. 그 국회에서도 우리가 다수당이긴 하지만 이 상임위조차 열기 어렵고 법안이라든가 이 현안 질의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가 고육지책으로 본인을 던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조금 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잘 모르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이 야당 지도자라면은 전부 다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에는 민주당이 현재는 168석 압도적 다수 정당인데 국회를 통해서 하지 극단적인 저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나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뭐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 여당의 행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당이지만 상임위조차 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임위를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만 가지고 상임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장관이 안 와요. 합의 안 했기 때문에.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는 것조차도 여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막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당이긴 하지만 제대로 국회에서 이 진행하는 상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여당과 정부에서 이 소통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다수당이면서 제1야당 지도자를 안 만나는 게 말이 됩니까? 협치를 안 하겠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법적인
리스크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네. 아직은 제1야당의 대표고 다수당의 대표인데 대통령이 만나서 국정에 대한 협치라든가 소통이 되져야 민생 안정은 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부터 대통령이 2년 만이 살 길이다 이러면서 싸워라 전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총리 장관들이 그냥 야당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묵삽을 내려고 작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얌전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완전히 전사가 됐어요. 이번에 예. 대정부 질문 때 보니까 뭐 악바라지로 대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총리나 장관들은 임명직입니다. 국회의원은 최소한 20만에서 25만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에요. 어떻게 장관이나 총리가 그 국회의원들한테 대들고 악바라지로 저렇게 언성을 높이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저는 창피해서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서 식상하게 만드는 전략이 아닌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는 부분의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투표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는 오직 내년 4월 10일 날 이 총선에서 본인들이 승리해야만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 민주당의 지금 개혁 세력이 대안이 누구냐 하니까 역시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80%더라고요. 근데 민주당도 뭔가 보강과 이 다음 향후 대책을 비전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 전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 다수당이 돼서 과반을 넘어서 다수당이 돼야만이 저는 윤석열 정권의 이 폭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로 그대로 가서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B 플랜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생각 속에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 지난번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정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도는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건 뭐 본인이 그냥 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진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그걸 또 이용해서 회기 중에 이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지금 검찰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금 이 정치 이 행태가 이제 금도를 넘어섰거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우리 당에 소속된 의원들과 야당에 있는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해줄까요? 가결시킬까요? 이런 상황에 정치검찰의 행태, 윤석열 정부의 폭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럼 이재명 대표를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단식 효과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출구 전략이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이 있어야죠. 예. 출구 전략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별다른 출구 전략이 없어요. 단지 출구 전략으로 한다면 저는 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민주 세력의 대동단결만 꾀하면 단식 접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 그럼 만나면 이제 출구 전략이 되는데 아니 만나 주겠냐고요.
단식하는데도 수석도 한 번도 안 와보고 이 김기현 당대표도 국회에 있으면서도 안 들리는 이런 여야 간의 이 불협치 속에서의 정치, 저는 국민들 보기가 정말 이 나쁘고없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포강부도하고 범죄인의 당대표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같은 카운터 파트너인 김기현 대표는 와야죠. 거기 원내대표 들려야죠. 그들이 왜 못 들립니까? 대통령 다 눈치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을 통해서 저는 민주당의 구성원들의 단결, 예. 친명이건 뭐 비명이건 뭐 친낙이건 이걸 떠나서 단결을 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단결 단합. 거기에 플러스 민주 시민들까지의 결집이 되면 전 단식 풀고 싸워야죠 이제.